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는 이 사람을 추천하겠다 하고 당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들은 아직 대선 후보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람들은 예비 후보자인 것이죠.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정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된, 특히 1위, 2위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이런 후보자들은 저게 법으로 정해놓은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것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됐다. 너무 크게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2월 14일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그리고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도 대단히 높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선진국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죠. 이런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뭔가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다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들이 하도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을 떠니까 또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이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진열대에 나온 둘, 셋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세뇌됐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이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1위, 2위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인가를 점을 쳐서 이길 사람에게 투표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만일 지금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3위부터는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안 그래도 들어야 할 정보도 많고 판단하기도 참 복잡하죠.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1위, 2위 가운데 한 명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후보는 둘만 내자.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가 누구나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이 아니고 매번 국민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하고 이 선거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직전부터 일정 기간부터는 각 조사하는 기구에서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공표하지 말라. 지금
여론조사 기관도 워낙 많아서 중복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마치 거기에서 매번 1, 2, 3위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혹은 지금은 순서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1위, 2위 그 중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여론조사라는 도구가 반민주주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국민마다 보고 있는 기준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가령 후보자가 30명이 나왔다. 그러면 30번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국민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국민의 뜻은 1위를 뽑는 국민의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호 30번 이 기호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는 합니다. 의석수가 많은 데에다 1번을 주고 하니까 정말은 이 기호도 추첨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추첨을 해서 기호만큼은 정하자.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이것도 고쳐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호 30번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국민의 의사는 애초에 그거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은가.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은 모두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완전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뜻인 겁니다. 우선 선거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예비 후보자들, 특히 여론조사 1위, 2위, 3위, 흔히 언론에서는 4위까지 이렇게 보도를 종종 하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 마치 자기네들이 국가의 돈주머니를 쥐고 내가 마음에 드는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이유로 주겠다. 저런 이유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틀린 일입니다. 그거는 이거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듣고자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누구나 나는 국민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게 일꾼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처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예비 후보자들, 이제 곧 대선 후보가 될 그런 사람들은 나는 국민의 종입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리더입니다. 이런 소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광활한 벌판이고 아직 도로도 없고 주택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앞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할 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갑자기 거리가 돼서 대행체제로 한 몇 개월 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자리가 잡혀 있는 국가, 질서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일꾼 하나 바꿔 넣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런데 무슨 5년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뭐 큰 거를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보면 뭐 혁명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민들이 그들에게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후보자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이 무슨 1000년, 2000년 전 세상입니까? 엄연히 지금은 전 국민이 주인인, 이게 그냥 말뿐인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가 나와서 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요즘 떠버리고 다니는 그걸 하려고 하면 그때 앞을 막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자기가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법을 뛰어넘어서 일들을 벌였죠.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이재명 씨 같으면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이래저래 합해서 180석이니까 법은 만들어줄 것이다. 우선 지난 5년을 생각해 봅시다. 법이 정책을 따라가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가, 지금 이제 이런 거 봅시다. 서울 시내를 생각해 보면 이미 도로며 주택이며 건물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죠. 거기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디를 허물어서 공설 운동장을 한 2개 짓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를 허물 것인가? 돈을 듬뿍 줘갖고 그래서 사들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대한민국의 기존 법 시스템이 이미 그물망처럼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게 70여 년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법만 있느냐? 그 법을 토대로 국민의 삶이 이루어져 왔죠. 그 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이, 행정이, 각 정부의 일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전 국민의 생활이 그걸 통해서 엮어져 왔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대통령이 법 하나 바꾸면 되고 다수당이 돼서 그거 척척 통과시켜주면 될 것이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다수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법을 입맛대로 막 바꾸지만 현실에 내려가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더라. 위에서 마음대로 줄을 끊고 했더니 뿌리가 죽어버리더라. 지금 무슨 그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는 또 엉뚱한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이 선심 쓰듯이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뒤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5년이 이렇게 가면 뿌리 끊어진 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앉아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이 지금 이재명 씨가 뭘 어떻게 바꾸겠다, 윤석열 씨가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기들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100만 국민이 다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거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면서 하는 작은 것들,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먹고 살고 내 집안이 뭐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서 전부 이 법률망하고 연결돼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자들이죠.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이들을 우리 국민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주 쉬운 것은 첫째 이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정통성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헌법에 정해놓은 것을 내가 그것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겠다는 그런 꿈을 감히 꾸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청와대에 가서 영빈관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고 세계 다른 나라에 국빈으로 초청을 받고 하는 것들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대단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보다 수천만 배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은 나는 국민의 종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국민을 가엾게 여기고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게 그렇게 나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국민을 받들다 보면 복지는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안철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 주머니를 들고 나눠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주는 건 되는가? 그거 안 되는 게 법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나와서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만큼 무지하니까. 그리고 국민은 거만합니다. 국민의 속성이 뭔지를 이들이 모르는 것이죠. 권력을 탐하면서 대중, 군중의 힘을 모르고 심지어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의 국민의 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포퓰리즘 앞에 끌려다닌다. 그 국민 무서운 겁니다. 국민은 나라가 뒤집어져도 지금 내가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저것들을 종으로 부린다고 하는 게 국민입니다. 국민이 포퓰리즘으로 돈 받아먹으면 머리 숙일 것 같습니까? 그거 끝난 지가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몇백 년 지났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헌법주의이고 지금의 국가가 탄생한 그 일에 국민은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후보들이 국민을 요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은 그래 한번 갖다 바쳐봐라. 있는 대로 요구하면서 어디 나중에 너희가 나라를 망치면 너희 목숨을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무섭고 오만하지만 이 일꾼들을 잘 부리지 않으면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21세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그거 안 된다. 너희들이 나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일꾼은 그런 게 아니다. 성실한 제대로 이 어려운 시국을 넘어가고 국민이 제 역할을 해서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지런한 일꾼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정당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대통령이 뭐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좀 보자 하는 것이죠.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 대통령과 관련된 것만 뽑으면 많기는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보기로 하죠. 우선 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 제47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죠. 기간과 집회 요구를 하는 이유를 명시해서 임시회 열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3조 제1항, 2항, 3항을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이 되면 정부로 와서 이제 공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때 그거 다시 논의해달라 하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법률안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부만 다시 하라든지 법률안을 자기가 고쳐서 하라든지 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에 대해서 임시회 열게 할 수 있고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안을 공포해달라고 하면은 이거 다시 논의해달라 이럴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진짜 본격적으로 이 정부라는 데 가면은 대통령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는 것은 둘이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게 헌법 제66조에서 제85조까지 이게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제86조에서 제100조까지가 행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헌법이 이렇게 하라 하고 정해 놓은 것이죠. 헌법 제66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위에 있는 국내에서 이 사람이 1인자다라고 해석을 하면 헌법을 체계적으로 읽지 못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대통령이 있는 집행정부, 그 다음에 국회 이야기했죠. 거기는 입법정부, 법원, 이게 사법정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을 보면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고 이것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3개 정부가 딱 버티고 있는데 국가 원수가 집행정부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3개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애초에 깨지겠죠.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자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원수라는 것은 대외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정부가 세 개 있는데 누가 대한민국의 대표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국가 밖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그렇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로서 나가서 밝힐 수 있는 게 집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66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이 땅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영토, 영해, 영공, 이것을 전혀 지금 상태에서 이게 줄어들게 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이 처벌을 받게 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계속성, 한마디로 국가가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간다든지 또 연방국가가 된다는 것도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헌법을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딱 생각해 보니까 헌법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개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분명할 겁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 정책을 앞에 내세워서 문재인 씨처럼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한 거, 그것은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다뤄야 할 정도로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방식의 통일만 추구한다. 그게 대통령의 임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느 대통령은 무슨 통일론 하는데 그거 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그 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역시 정부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통령과 행정부. 그런데 밖에 대외적으로 정부의 대표는 누구냐 이럴 때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부를 전부 자기가 이끈다. 자기 뜻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될 겁니다. 헌법을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꿈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을 다음 그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대선 후보 나와서 뽑아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 이건 절차사항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더 키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칸을 쳐서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더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사람은 늘려야 하고 많은 사람은 잘라야 합니다. 이게 비단 돈을 주고
받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는 부족해서 의무 이행을 못한 것이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참견하느냐?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선은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거기에서 참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일꾼이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금 어떤 후보자들은 이것을 고치겠다. 내가 5년 다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나를 뽑아주면 대통령 중임제로 헌법을 고치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거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 정당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설령 그 여론조사를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표를 주지 않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72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이 규정한 각각의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신임, 내가 그동안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다. 그거를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면 이게 재신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투표를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그 전례가 있었죠.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또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73조 조약은 그렇다 치고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5년 하면서 제73조 후단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을 겁니까?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저건 정말 국가 원수 아닌가 싶은 부분은 실제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일이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서 늘 하던 법안 읽어보고 서명하고 늘 하던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한 일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은 마치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정복왕처럼 뭔가 하겠다. 지금까지와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고
또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들이 있기는 한데 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느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따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 출신은 대통령을 하지 못한다. 국민들 인식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국군을 통수할 것인가? 더구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이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한 것으로 군을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직업군인 출신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따라서 이 군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 군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지 않는다. 정부에 포함시켜놨다 하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가지고 사전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흔히 이게 명령, 이제 법률 체계에서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하는 뜻인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을 남발하고 또 이러한 대통령령을 남발해서 하위에 있는 그 규범이 상위에 있는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더러는 그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다 그 자체의 무효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대통령은 일단은 탄핵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정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차별 없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법이 집행이 될 때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후보자들은 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제75조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부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위임받은 사항, 여기에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법률이 무엇하라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률 밑에 있습니다. 제76조 그리고 제77조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좀 말이 많았죠. 이게 뭐냐면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거하고 계엄 선포권 그게 이제 제76조 77조인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계엄 선포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헌법 제76조와 77조가 작동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국민은 위난에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권한이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겠다. 아, 대통령은 저걸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절대 없어야 하지만 100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헌법 제76조, 제77조에 근거해서 대처하라. 그 위기를 넘어서라 하는 규정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파면한다. 임면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데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법률로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서 갖다 바쳐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무슨 권이라는 것은 지금 많이 있죠. 계엄권, 사면권, 무슨 법률안 제의권 이런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이라는 일꾼에게 누가 이 권한을 줬습니까? 헌법이 줬습니다. 그렇죠? 헌법 밑에 있습니다. 헌법이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법 로봇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 밑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일반 사면이 있고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한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썼다. 헌법은 그렇게 하라고 그 권한이 아니라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제80조는 이제 훈장 수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81조는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여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무조건 당연 부서 해놓고서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총리냐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기어놓고 헌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책임 총리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소리 하는 거 헌법을 안 지키면서 헌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제8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직을 겸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 특권이다 이런 소리들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에서 여러 차례 상세히 그 해석을 해놓고 풀이를 한 그런 방송이 있으니까 제84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한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제84조를 바탕으로 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뭐 이게 공소시효가 멈추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다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밝혀듭니다.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헌법은 행정각부에서도 독립성 이런 것을 다 보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 다음에 제87조 국무위원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명하복 관계가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고 이들은 회의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이게 의사결정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그런 기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둡니다.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원래는 이게 심의 의결기관이었는데 과거 어느 때 이게 심의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의결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헌법은 심의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됩니다. 이럴 때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들어간 우리는 한 식구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은 국무회의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가 제청을 했을 때 그 제청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제 맘대로 임명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94조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총리가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대통령의 심증을 미리 헤아려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는 국무총리는 일종의 거수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누가 됐든 당연히 파면을 해야 하겠죠. 헌법 제94조를 왜 준수하지 않는가? 본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헌법을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여야 할 거 없이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불충한 자들이 또 대통령인 공무원을 하겠다, 일을 시켜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바탕이 되는 헌법 개정은 어떤 때 하는가? 자, 개정합시다.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헌법을 왜 개정하는가? 그거는 그 속에는 제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제도 같은 것은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별 조문을 바꾼다. 이제 그거는 전 국민이 원하고 한 20년, 30년 두고 봤는데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 그게 없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뜻과 달라지고 이럴 때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해볼까. 그래서 50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겠다고 지금도
헌법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고치겠다고 하는 게 뭐냐?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정체, 지금 이제 국채 정체 이런 게 있죠. 정부의 그 구조, 그걸 정체라고 한다면 지금 정체를 고치겠다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서서 정체를 고치겠다고 하는가? 이거는 건국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거 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가면서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그 교육 수준이 높다, 가진 건 머리밖에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까? 헌법 밑에 있는 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따라서 지금 이 집행정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인 일꾼은 그런 것을 해라 하는 대통령의 임무인 겁니다. 권한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군주 주권 시대에 내려오던 그런 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지금 국민주권 시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는 권한 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임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 대통령 부분, 우리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이거 공무원끼리 일입니다. 제12조 국무회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만 그 규정도 하고 또 가동도 하는 겁니다. 제13조 국무회의 출석권, 그리고 의안 제출, 제14조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5조 국가안보실, 제16조 대통령 경호처, 제17조 국가정보원, 여기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밑에 부속해 있는 이런 시설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너무 키워져 있죠. 국가안보실이나 경호처 같은 것도 그 인력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다 축소시켜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을 두는데 지금 청와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넣어놓고 있죠. 비민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라는 것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정부의 수반이다 이거지,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독권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그 밑에 각 기관에게 부여한 범위 내에서는 각 기관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니까 내가 국방부 차관의 일을 대신 결제하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이 높으니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법 위반이고 바로 권한 남용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트에 가봤을 겁니다. 마트 계산대가 쫙 있죠. 계산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이 앉아서 24시간 일하지 않죠. 이제 일정한 시간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나가면 이제 그 자리에선 퇴근이죠. 다음 사람이 옵니다. 가령
계산원 A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이제 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임기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일 끝나고 나갑니다. 임무 교대하고 다음 사람 계산원 B가 와서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봅시다. 계산원 A가 퇴근을 하고 계산원 B가 이어서 후임으로 오죠. 그러면 계산원 B가 임무 교대를 한 다음에 나는 계산을 더 잘해야지 하면서 계산대를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죠.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나는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해야지 하면서 계산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계산원은 갔으니까 계산원 B가 와서 내가 일단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정할게 하면서 계산원의 임무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죠. 자, 이거하고 대통령인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고 후임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 원리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살펴봤는데 대통령인 공무원은 정부의 수반이다 그랬죠. 이 정부는 집행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우두머리다 그랬으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 겁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 겁니다. 대통령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3개 있다고 했죠. 국회, 법원, 그리고 그냥 정부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수반이다 하는 이 정부가 집행정부, 주로 행정집행을 하는 곳이다. 그게 집행정부. 집행정부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이 집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해서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다. 그건 틀린 겁니다. 정부라는 것을 대표할 뿐이지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임무 범위가 이미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정부까지 마음대로 한 예가 많이 있죠. 그거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 알고 혹은 욕심을 부리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자기 맘대로 집행정부 안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집행정부가 계산대, 마트 계산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 A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임무 수행을 합니다. 일꾼으로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 사람이 보궐이었는데 자기 임기를 넘어서도 있었다. 이거는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지난 리마연 방송을 보십시오. 아무튼 2022년에 나갑니다. 퇴근합니다. 아니, 퇴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대통령 B가 오겠죠. 이번에 그 대통령 B를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면 앞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좀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어서 가동되고 있는 우리 국민은 각 요소에서 늘 이거를 관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통제실에 국민 통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되느냐를 통제하는 거기에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자 국민들은 들어라.
내가 모든 걸 바꾸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후보들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국민 여러분이 그거 아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대통령 B가 요번에 우리가 뽑아주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봅시다. 대통령 B가 임무 교대를 하면은 이 새로 이제 앞으로 5년간 일을 할 이 대통령은 집행정부를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원 B가 계산대를 허물 수 없듯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행정 집행 방식을 바꾸거나 집행정부의 임무를 우리는 권한을 더 쓰겠다. 우리는 돈을 더 쓰겠다. 우리는 세금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정하는 대로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트 계산원 A가 가면 B가 와서 늘 하던 대로 늘 정해놓은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 임무 수행을 성실히 하고 가듯이 대통령인 공무원도 현재의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후임 대통령이 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거 혁신하고 개혁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부수고 리모델링 할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거를 유지하고 그거를 잘해서 살림을 잘해서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조금씩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부를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뒤집어 엎지 말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내가 몸을 놀려서 이 새 대통령에게 해라 하는 일을 실수 없이 망가뜨리지 말고 명령을 잘 따름으로써 국민도 더 나아지게 되고 국가도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 정부가 특히 이 집행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행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집행정부의 계속성이 유지가 되죠. 전임자가 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게 능사는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를 뒤집어 엎었다면 그게 다 복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혁명이라고 해서 전임자의 것을 뒤집어 엎겠다. 이게 좀 묘한데 그냥 헌법과 법률이 시키는 것만 해라. 계산대 두드려 부수지 말아라.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정부가 이와 같이 계속성을 유지했을 때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단절이 되지 않고 쭉 유지됩니다. 지금 문재인 씨 예를 들었을 때 가장 잘못한 게 우리 헌정사를 막 허리를 몇 동강을 내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거 빼버리고 이거는 다시 써야 돼. 그 역사 무슨 바로 세우기, 역사 재평가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헌정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존재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죠. 과거를 바꾼다. 그래서 이 헌정사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헌정사가 지금 70여 년 헌정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때 대한민국의 영속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고 그게 바로
이 헌정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뽑는 일꾼은, 이번에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라는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임무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